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전당대회 현장에 참석한 것 이게 7년 만이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 전당대회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했고 연설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2016년 두 차례 모두 참석하고 연설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전당대회에 영상 메시지만 보냈다.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인사하고 연설하는 것은 7년 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참석하겠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고를 한 것. 한 달 전에. 예. 저는 그때 어쨌든 대통령께서 참석하겠다고 한 이상 최소한 1차 투표에 좀 여러분들이 내가 좀 선호하는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는 됐을 걸로 봐요.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러니까 예. 간접적으로는 됐지만 실제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고 해도 이미 투표는 다 종료된 상황에서 오셨기 때문에 표심에는 그렇게 말하자면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으나 그러면 암묵적으로 당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우리 대통령이 오시는데 뭔가 대통령이 좀 뜻깊은 결과를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어떤 암묵적 동의는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함의를 많이 두는 메시지는 안 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전당대회 축제의 장으로 남으면서 이게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우리 당의 제도약하는 어떤 발판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 당대가 원팀이 돼서 우리 나머지 4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 운영해 나가서 그걸 1년 제대로 평가받아서 총선에서 승리하자. 뭐 이 정도로 전 대통령의 메시지 기조가 나갈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길지도 않은 연설이겠지만 대통령께서 사실은 자신의 그 정말 정치 문외한에 불과했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또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약간 의미를 부여할 듯 싶고 그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결과를 보지 않고 떠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당심에 대한 뭐 어떤 직접적 호소라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당원들과 국민의힘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기조를 밝히는 그런 자리,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장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고 전당대회 결과 발표를 보지 않고 바로 자리를 이석합니다. 메시지를 발표하고 바로 현장을 떠난다. 자, 그러면 예전에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이죠.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었던 전직 대통령들은 현장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전에 이전의 대통령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야당을 집권 여당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당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입니다. 이제 국민과 역사에 무한한 책임을 진 하나된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국민이 우리에게 준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지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결집해서 우리 당이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 같으시죠? 2008년 7월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연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고요. 비슷한 시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야당에서 집권여당 됐다. 또 총선 승리한 직후고. 그래서 메시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메시지와 비슷하지 않을까?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메시지와 좀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분석했던 것과 비슷한 궤를 같이 예. 하는 건데 결국은 사실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이제 기업인 하다가 이제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검사를 하시다가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에 대한 고마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에 앞장섰던 것, 그 정권 교체 이뤄냈던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플랫폼을 만들어줬던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거기에 대한 당원들이 또 그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21만 표를 몰아줌으로써 홍준표 후보와 거의 더블 스코어 12만 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사실은 동력이 되어서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홍준표 후보를 이겨서 대통령 후보가 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당내에 대한 고마움, 그다음에 이 당이 그동안 좀 균열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가지고 이제 당대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1년 동안 살림을 해서 그 기반을 가지고 국민에게 평가받자. 아마 총선을 앞둔 시점과 총선이 끝난 시점, 시점만 다를 뿐이지 거의 기조와 당시 정치적 분위기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 틀을 크게 저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전망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또 전당대회 다 직접 참석하는 것 대신에 영상 메시지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당 대표가 3분인데요. 추미애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전에 취임하셨으니까 뭐 그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해찬 전 당 대표, 그다음에 송영길 당 대표인데요. 그때는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가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적도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보니까 축하 자리니까 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저는 그 차이를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조금 다른 길 한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하고. 왜냐면 이제 의원 연찬회에도 가셨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 잘 못 봤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연찬회 가서 이제 되게 뭐 이렇게 축하 자리 하고 막 했는데 물론 권성동 의원이 또 뭐 술자리 파동도 나가지고 그냥 퇴색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이번에 한 달 전에 예고까지 하신 거 대통령 동선은 다 비밀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본인이 가시겠다는 거 한 달 전에 예고할 때는 뭐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지만은 좀 전 다른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점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당에 대한 뭐 당의 뿌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정이 좋게 보면 많은 거고 좀 다른 쪽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은 좀 과하게 본인의 의지나 아니면 본인의 직할 체제랄까요? 통치랄까? 이렇게 당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가신 것도 뭐 굳이 비판한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께는 때는 당대표 선거 때 송영길 전 당대표는 누가 봐도 친문 당대표는 아닙니다. 당시 경쟁했던 다른 친문 후보가 있었어요. 그지만 당시 청와대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냥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상남도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산불 인근의 민가 주민 대피를 명령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남 합천 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 산림청에 대응 2단계 발령됐으니까 신속하게 대피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진행되고 나면 영상물이 하나 방영이 되고 그 영상물의 상영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는 것 같네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마 4월에 동반 퇴진한다.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서로 임기가 좀 다른데 왜 동반 퇴진한다는 합의를 봤다는 기사가 났는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뭐 합의 정도는 아니고 이게 최근에 한 건 아니고 조금 시점은 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같이 원내대표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남은 과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 사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두 분 다 합리적인 분들이라서 그런 얘기들 뭐 임기가 비슷해지면 같이 이렇게 여야관계를 새로운 원내대표에 넘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서로 뭐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은 시점에 바꿔지지는 뭐 교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과 함께 하겠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게 윤석열 정부는 또 국민의힘 정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 왔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예전에 대선 때 도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덕을 본 것 아니냐. 좀 다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정화석 의원? 그 4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예. 그 이제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이죠. 그 탄핵 사태 이후에 사실은 그 얼마나 많이 그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까?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했다가 또 총선 앞두고 뭐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다가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민의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뭐 다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그 초기만 해도 이해찬 당시 당대표가 뭐 20년 정당, 100년 정당 여당을 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지리멸렬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수혈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선 후보조차 했던 게 당시 자유한국당이고요. 결국은 그것이 성공을 해서 지금 집권 여당에까지 왔는데 그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가 중요한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이제 수혈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상태에서 여의도에는 사실 정치적 기반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전당대회도 그 여의도에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부분과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이 의회의 협조 내지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기반을 넓히기 위한 그런 부분이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걸로 또 투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 대선하고 1년이 딱 되는 네, 날이죠. 자, 공교롭게 또 여당의 전당대회가 대선하고 1년이 다 임박한 시점에서 또 치러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이 부분도 또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참석하신 것도 사실 내일 대선 1주년과도 무관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줬던 정당이고 그 정당의 전당대회가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대선 1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의미도 약간 역사적으로 약간 연동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의 위기가 대선 패하고 지선 패하고 총선 패하면서 3년 패하면서 그때 다 바꾸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영입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또 민주당의 위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대선 졌고 지선 졌고 만일 총선 진다면 민주당도 또한 그 본원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총선을 1년 앞둔 이 시기에 여당의 전당대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우리가 그런 원팀에 대해서 향후 1년이 어떻게 국민에게 평가받아서 우리가 총선에서 다수당과 제1당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아마 오늘 굉장히 그 전대 의미뿐만 아니라 강조하면서 결국 그것이 나를 뽑아줬던 대선 1주년의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동안에 아직 채 1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선까지 포함하면 이제 1년이 됐고 5월 10일이 취임한 날이고 이제 취임 1년까지는 한 2달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말이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10개월간의 성과 발자취를 정리한 영상물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뭐 민주당 또 전당대회 때도 또 다음 대표가 누가 되냐 하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또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릴 것이다라는 저희는 말씀을 드리도록 다음 전당대회가 내년 8월에 내년 8월에 전당 그렇죠. 총선 끝나고 그렇습니다. 예.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예. 8월에 있을 거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1년이 됐네요. 예. 자, 이제 영상물 상영이 끝났고요. 윤석열 대통령 여당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진행이 되면은 현장을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여러분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까 지금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 같이 연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번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그때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힘차게 화이팅으로 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당선 1주년 화이팅! 국민의 대통령 화이팅!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대통령이 되셔서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십니까? 윤석열
윤석열. 예, 자 네, 사회자가 그렇습니다. 저희 시나리오에 축제 원래 자리로 한 번만 더 만들기 외치게 돼 위해서 있는데 제가 연호를 계속해서 유도를 이렇게, 했고요. 좀 강요한 것 자, 같습니다. 윤석열 자,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 연설을 할 기초되는 것이라는 이 시대가 안내의 되고 이야기가 국민의 나오고 나면은 네, 윤석열 밝고, 대통령이 좋은 단상에 내일을 올라와서 만들어가는 대통령. 축사를 할 것으로 바로 예상이 되고 윤석열 있습니다. 대통령이십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대선 1주년을 맞아서 하는 모시겠습니다. 공개 연설이나 마찬가지인 오늘 여당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국내임 당원들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내놓을지 여러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내용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올라서 예전 대선 때 했던 어퍼컷 세레머니도 다시 한번 선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나가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 여러분과 함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정말 1년 전에 우리가 다 함께 뜨겁게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벌써 당선 1주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힘이 돼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 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선거관리를 맡아주신 우리 유흥수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선출될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 왔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 존중, 자유와 공정의 출발점인 법치,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 산업의 육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모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강력한 국가 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빠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고서는 한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됩니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 현장의 고용 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 나라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거나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게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끌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서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의 여당 윤석열 전당대회 대통령님의 축사가 이제 막 격려의 마무리됐습니다. 말씀을 청해 자, 축사를 들었습니다. 마치고 다시 한번 환호하는 큰 박수 당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사전에 준비한 원고 이외에 즉석에서 추가한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마지막에도 당내 선거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투표 결과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당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퇴장하는 모습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